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시장 좌판마다 복숭아 향기가 번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달콤한 향만 맡아도 옛 기억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적 마당에서 따먹던 그 햇살 가득한 복숭아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 분들을 보면 시장에서 복숭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당뇨 때문에 못 먹는다. 과일은 다 당분이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포기하신 거지요.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손주 돌봐주시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루셨는데 좋아하시는 과일까지 못 드시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즐겨 드셨던 과일을 이렇게 포기하셔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만 아시면 복숭아가 우리 몸 곳곳을 살려주는 놀라운 과일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숭아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부터 우리 몸속을 함께 여행해 볼 겁니다. 입에서 시작해서 위장을 지나고 장을 거치고 혈관을 타고 돌다가 뼈와 피부까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하면 복숭아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복숭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특히 뼈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효능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복숭아가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장기별로 따라가 보는 여행입니다. 정거장이 6군데입니다. 각 정거장마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시면 시장에서 복숭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별 혈당 지수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흰쌀밥이 86이고 식빵이 75입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42입니다. 밥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느끼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복숭아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복숭아가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이때 우리 입속에서는 이미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복숭아의 당분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당 이야기입니다. 복숭아가 달잖아, 혈당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죠?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마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것을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이 86입니다. 식빵이 75입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얼마일까요? 42밖에 안 됩니다. 밥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같은 과일인 수박은 72, 파인애플은 65입니다. 복숭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비밀은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특히 아삭한 백도나 천도 복숭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를 쫙 틀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꼭지 끝에 미세한 거름망을 달아놓으면 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식이섬유가 바로 그 거름망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려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2023년 유럽 식품화학 분야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알파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몸 안에서 전분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효소가 작동합니다. 이 효소가 활발하게 일하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이 효소의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이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복숭아에 같은 원리의 천연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놀라운 거지요. 물론 약과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줄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벨트가 천천히 돌면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듯이 포도당도 천천히 나옵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순히 혈당 지수가 낮은 것만이 아닙니다. 혈당 상승을 늦추는 추가적인 방어막까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식이섬유가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두 번째 방어막은 폴리페놀이 분해 효소의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겹의 방패가 혈당을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밥 두 공기를 드시는 것이 복숭아 4개 먹는 것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립니다. 밥은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밥보다 혈당을 절반도 안 올리는 복숭아를 무서워하셨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복숭아는 과일 중에서도 혈당을 특별히 적게 올리는 착한 과일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셔서 복숭아를 피하셨던 분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물컹하게 잘 익은 황도보다는 아삭한 백도나 천도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과육이 부드러울수록 소화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 주먹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사 바로 직후보다는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밥 드신 직후에 과일을 바로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식후 2시간쯤 지나서 출출할 때 드시면 혈당에도 좋고 속도 편하십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간식으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오후 3시나 4시쯤 출출하실 때 복숭아 1개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허기도 달래지고 일석이조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전주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69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5년 가까이 과일을 거의 끊으셨습니다. 과일은 다 당분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그러다 식이 상담을 받으시면서 아삭한 천도를 매일 1개씩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혈당은 안정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비타민을 더 챙기게 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하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정거장에서 복숭아와 혈당의 진실을 확인하셨습니다. 복숭아가 혈당에 나쁘다는 것은 오해였습니다.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자, 복숭아가 입을 지나 이제 두 번째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위장입니다. 여러분, 위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우리 나이가 되면 위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위장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영양소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복숭아가 위에 도착하면 위산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분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복숭아 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한 종류입니다. 이 펙틴이 위 안에서 젤리처럼 부드러운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위벽을 감싸면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위가 좀 약하신 분들에게도 복숭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복숭아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갈비같이 기름진 고기를 잔뜩 드시고 바로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소화되는데 4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립니다. 공장 기계가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복숭아라는 새 원료까지 집어넣으면 공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장어와 복숭아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옛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어도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이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보면 둘을 절대 함께 먹지 말라는 확실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으니 간격을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대처법이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셨다가 복숭아를 드시면 됩니다. 커피 드신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 성분이 위산 생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빈속에 커피 마시고 바로 복숭아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괜찮습니다. 정리하면요, 복숭아 자체는 위에 좋은 과일입니다. 다만 기름진 음식이나 커피 바로 뒤에는 잠깐 쉬었다 드시면 됩니다. 시간 간격만 지키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 드시면 배가 아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60대 이상 10명 중 7명 이상이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일반 우유나 요거트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상당 부분 분해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궁합 좋은 음식 편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가 많이 들어간 피클이나 새콤한 음식을 드신 직후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숭아에도 천연 유기산 성분이 있습니다. 시큼한 것에 시큼한 것이 겹치면 위에서 산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복숭아는 다른 음식과 한꺼번에 드시기보다 간식처럼 따로 드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위장 걱정 없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정거장입니다. 장입니다. 복숭아가 위를 통과해서 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습니다. 좋은 세균이 많으면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 소화 불량, 변비, 면역력 저하가 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 속 세균 균형이 무너진 것일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펙틴이 바로 이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정원에 비료를 주면 꽃이 잘 피듯 펙틴을 주면 좋은 세균이 잘 자랍니다. 2020년 국제기능성식품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숭아 껍질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성분을 고지방 시기를 한 실험 대상에게 투여했더니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지방 대사까지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숭아를 먹으면 장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속에 쌓이는 기름기까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쓰인 것은 복숭아 과육이 아니라 껍질이었습니다. 복숭아 껍질에 과육보다 폴리페놀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껍질의 항산화 성분 농도가 과육의 2배에서 3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숭아 먹을 때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농약 걱정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에 손으로 문질러가며 깨끗이 씻으시면 껍질째 드시는 게 영양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솜털이 많은 종류는 물에 담갔다 꺼낸 뒤 깨끗한 면 수건으로 살살 닦아내시면 됩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복숭아의 펙틴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복숭아 껍질의 폴리페놀은 장 건강과 지방 대사에 추가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68%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장이 튼튼해야 몸 전체가 활기를 찾습니다. 대변이 고르지 않으시거나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복숭아가 반가운 과일이 될 겁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드시고 30분 후에 복숭아 1개를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꾸준히 넣으면 분명히 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정거장이었습니다. 입에서 시작해서 위장을 거쳐 장까지 왔습니다. 복숭아가 소화 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소화 과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숭아의 영양소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시절에 자라셨고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우리 건강은 항상 뒤로 밀리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몸을 챙길 때가 되었습니다. 비싼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복숭아 1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숭아가 장에서 영양소로 분해되어 이제 네 번째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혈관입니다. 복숭아에서 빠져나온 칼륨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기 시작합니다. 칼륨이 뭐냐면요. 우리 몸속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소금 속에 있는 성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짠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젓갈, 라면 다 맛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비유하자면 혈관 안에 수도관 물때가 끼는 겁니다. 칼륨은 이 물때를 씻어내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짠 김치찌개 한 그릇을 드시면 나트륨이 확 올라갑니다. 그때 복숭아 한 개를 간식으로 드시면 칼륨이 그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유하면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배수구를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잘 빠져야 집이 안 잠기듯 나트륨이 잘 빠져야 혈압이 안 올라갑니다. 복숭아 한 개에 약 285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혈압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복숭아에는 페놀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가 오지 않습니까? 혈관벽이 탄력을 잃으면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뻣뻣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무호스가 뻣뻣하면 물이 잘 안 흐르듯 혈관이 딱딱해지면 피가 잘 안 돕니다. 복숭아의 페놀 성분이 이 고무호스의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우리 세대의 57% 이상이 혈압이 정상 범위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혈압약을 챙기시는 분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약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처방받으신 대로 드시면서 복숭아를 간식으로 챙기시면 혈관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복숭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공부하면서 놀랐습니다.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데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이 칼륨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소변으로 내보내줍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심장 박동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 한 개에 들어있는 285mg의 칼륨이 건강한 분에게는 약이지만 신장 기능이 나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장 관련 진단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이나 만성 신장 질환 3기 이상으로 진단받으신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뿐만 아니라 바나나, 키위, 토마토 같은 칼륨 높은 과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신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 내용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내과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복숭아의 칼륨은 혈압 관리에 좋은 성분입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은 신장이 건강하시니까 오히려 칼륨이 부족해서 문제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짠 음식 많이 드시면서 칼륨 섭취는 부족하신 거지요. 그래서 복숭아를 드시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약은 반드시 처방대로 드시면서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정거장을 지나면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배우셨습니다. 칼륨이 혈압에 좋다는 것,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 알고 드시면 약이 되고 모르고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정거장입니다. 이번에는 뼈와 피부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거장에서 아마 가장 놀라실 겁니다. 먼저 피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콜라겐이 뭐냐면요, 피부의 탄력을 잡아주는 성분입니다. 건물의 철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근이 튼튼하면 건물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근이 녹슬면 피부가 축 처지면서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가 이 철근을 보강해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진다고 한 말씀이 괜한 옛말이 아니었습니다.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싶으시죠? 이웃이 비결을 물어볼 만큼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 가시면 혼자만 젊어 보이시는 겁니다. 동년배 모임에서 제일 활기 있고 생기 넘치는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뼈 건강입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복숭아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복숭아에서 가장 풍부한 폴리페놀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이 클로로겐산이 뼈 건강에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국제 골다공증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의 풍부한 카로티노이드와 클로로겐산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은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뼈는 매일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뼈가 건강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서지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는 겁니다. 클로로겐산이 이 균형을 우리 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만드는 쪽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부수는 쪽은 속도를 늦추게 합니다. 마치 건물을 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 벽돌을 쌓는 인부는 더 빨리 일하게 하고 낡은 벽돌을 부수는 인부는 천천히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점점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넘어지셨을 때 골절이 오면 회복에 석 달 이상 걸리실 수 있고 그동안 오래 누워 계셔야 하고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확 떨어집니다. 가족들도 고생하시게 되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번 넘어지시면 뼈가 부러질 수 있고 그러면 오래 누워 계셔야 합니다. 누워만 계시면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확 떨어지고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비싼 칼슘 보조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복숭아 한 개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 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돈 한 푼 더 안 들이고 과일 한 개로 피부도 챙기고 뼈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간단한 게 또 있겠습니까? 복숭아에 들어있는 비타민 A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문 글씨가 흐릿해지시고 저녁이면 눈이 뻑뻑해지시지 않습니까? 비타민 A가 이런 증상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란 과육의 복숭아의 풍부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을 보호해 줍니다. 손주들 얼굴을 오래오래 또렷하게 보시려면 눈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피부, 뼈, 눈까지. 5번째 정거장에서만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제식품기능 학술지에 실린 종합연구에서 클로로겐산의 또 다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신경보호 효과입니다. 우리 뇌세포도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고 어제 뭘 했는지 까먹으시는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클로로겐산이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충분하진 않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암 다음으로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물론 복숭아를 먹는다고 치매가 예방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건 반가운 사실입니다. 복숭아 한 개에 뼈도, 눈도, 뇌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자, 6번째 정거장입니다. 세포 단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보호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세포를 녹슬게 하는 나쁜 물질입니다. 금속이 공기 중에서 부식되듯 우리 세포도 이 나쁜 산소 때문에 하나씩 망가집니다. 세포가 계속 손상되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바로 암입니다. 국제암 연구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후 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복숭아의 풍부한 폴리페놀, 특히 클로로겐산과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방청제가 쇠의 녹을 방지하듯 폴리페놀이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해외 대학 연구팀에서 진행한 세포 실험에서도 복숭아 추출물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포 실험 단계의 결과이고 복숭아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복숭아의 비타민C는 백혈구 생산을 촉진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수비대가 막아줍니다. 수비대 인원이 충분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침입자를 빠르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가 수비대 인원을 늘려주고 전투력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아프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식들이 걱정하고 며느리가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면역력을 잘 관리하시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비도 아끼시고 가족 걱정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복숭아 한 개가 얼마입니까? 시장에서 몇백 원이면 됩니다. 비싼 건강식품 부럽지 않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콧물 기침으로 열흘 넘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는 2, 3일이면 훌훌 털었는데 지금은 한 번 앓으면 한 달 가까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합니다. 일일이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가족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면역력을 잘 관리하시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비도 아끼시고 우리 자존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이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실 이야기입니다. 담배를 끊으시는 게 최선이라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과거 국내 대학 연구에서 담배를 피운 뒤 복숭아를 먹은 사람들이 니코틴 대사산물인 코티닌의 배출량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숭아가 흡연의 위험을 상쇄해 준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끊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여름철에 복숭아를 챙겨 드시는 것이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6번째 정거장을 마쳤습니다. 세포 수준까지 내려가서 복숭아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행이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를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입니다. 첫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유당 대부분이 분해됩니다. 덕분에 우유 드시면 배가 아프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숭아를 작게 썰어 올려 드시면 비타민C와 단백질이 만나 영양 흡수가 좋아집니다. 한 개에 0원 정도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생각하시면 이보다 좋은 투자가 없습니다. 맛도 새콤달콤해서 디저트 부럽지 않습니다. 둘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와 복숭아의 비타민C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경비원이 정문과 후문을 나누어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둘이 합치면 빈틈이 없어집니다.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소포장 한 봉지 사놓으시면 넉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건강식품 찾으실 필요 없이 이 조합이면 됩니다. 셋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식물성 철분은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가 이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빈혈이 있으시거나 어지러우신 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식사 때 시금치 반찬 드시고 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통역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식물성 철분은 외국어를 쓰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냥은 우리 몸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타민C가 통역을 해줘야 비로소 철분이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가 바로 그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보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덜 익은 복숭아는 실온에 두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상온에서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익어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복숭아를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에틸렌 가스를 조절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방법입니다. 복숭아가 익는 최적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스스로 내뿜으면서 과육 속의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고 신맛을 줄여줍니다. 덜 익었을 때 뻑뻑하던 맛이 달고 부드럽게 변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먹기 좋게 익었다 싶으시면 그때 냉장실에 옮기세요. 냉장실 아래칸에 넣으시면 숙성이 멈추고 신선한 상태가 오래 갑니다. 셋째, 드시기 반 시간 전에 미리 꺼내 두세요. 냉기가 남아있으면 풍미와 단맛기가 줄어듭니다. 실온에 30분 두시면 향이 확 살아납니다.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껍질째 드시는 게 영양면에서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으로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가렵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한의학에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과일로 분류됩니다. 여름에 에어컨 바람 많이 쐬시면 속이 차가워지는 냉방병이 오시지 않습니까? 수박이나 참외 같은 찬 과일을 드시면 배탈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이라 이런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름 과일 중에서 속이 차가워서 과일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 복숭아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복숭아를 기혈순환에 이로운 과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한여름 땀을 많이 흘리신 후 드시면 갈증도 해소되고 빠져나간 전해질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땀과 함께 빠져나간 전해질을 채워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여름 보양 과일로 복숭아를 즐기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다니 새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복숭아와 함께한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입에서 시작해서 위장, 장, 혈관, 뼈와 피부, 세포까지 6개 정거장을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42입니다. 밥의 절반도 안 됩니다. 거기에 복숭아 속 폴리페놀이 당분분의 효소의 속도까지 늦춰줍니다. 당뇨 걱정하시던 분들, 아삭한 100도나 1000도를 하루 1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둘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복숭아의 팩틴이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다만 기름진 고기나 커피 직후에는 30분 간격을 두세요. 셋째, 복숭아 껍질의 폴리페놀이 장 속 유익균을 늘려주고 지방 대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칼륨이 나트륨을 내보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클로로겐산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도와주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억제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 6가지 중에서 딱 2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한다면요. 하나, 아삭한 복숭아를 골라 하루 1개 드세요. 둘, 가능하면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커피 직후에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만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많았지만 실천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물 1잔 드시고 30분 후에 복숭아 1개 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일 시장에 가시면 복숭아 1봉지만 사오시면 됩니다. 몇천 원이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밥심으로 버티셨고 자식 키우느라 우리 몸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좀 챙길 때입니다. 복숭아 1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올가을 단풍 구경도 가셔야 하고 내년 봄 벚꽃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올여름 달콤한 복숭아 한 입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살려줄 겁니다. 우리가 복숭아를 깨물 때 그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입이 입에서 위장으로, 장으로, 혈관으로, 뼈로, 세포까지 우리 몸 전체를 여행하면서 곳곳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일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우리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복숭아 1봉지 사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께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다음에는 우리 세대가 여름철 특히 조심하셔야 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